반갑습니다. 40대 여자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저입니다. 이 채널의 모든 사연을 듣는 광팬입니다. 댓글도 대부분 남기며 사연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겪었던 사연도 여기에 올라갈 만큼 큰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용기를 내어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 사연이 채택될지는 알 수 없지만 먼저 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저는 또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고생을 덜한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도 원하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도 부모님의 지원으로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핵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공부에만 매진하여 빨리 합격할 수 있었어요. 회계사가 되고 나서는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동안 받은 많은 돈을 돌려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4년차 회계사가 되었을 때는 직접 사무실을 차리고 후배 직원 셋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일이 바쁘게 들어오는 바람에 매일이 바빴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서 일하는 일자리가 보통이었습니다. 일을 즐기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와의 연애를 한 지도 꽤 오래되었고 37살까지 화려한 싱글 생활을 보냈습니다. 돈을 버는 데에만 제 삶을 집중하다 보니 부모님께서 언제 결혼하냐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혼자 살아도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자주 물어오셨고 연락에 답을 안 하면 다짜고짜 집에 찾아와 결혼 이야기만 하고 떠나셨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도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니까 저도 이젠 그만 선로의 삶을 청산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부러 오랜 만남을 하는 대신에 조건과 성격이 잘 맞는 남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찾아서 빨리 결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더니 여러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3명을 연속으로 만났는데 모두 늙고 머리가 빠진 대머리들이었지만 조건은 매우 좋아서 외모는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맞선된 남자들 중 성격이 좋다면 외모를 따지지 않고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자아존심이 강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어서 곧바로 인연을 끊었습니다. 맞선은 계속되었고 어느새 9번째 남자를 만나 재개되었습니다. 직업은 변호사였으며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훤칠했습니다. 게다가 대화 몇 마디를 나눠보니 말도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겸손하고 배려가 넘치며 이해심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 남자들을 만났고 다음에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여 여러 번 만나게 되었고 2달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민영 씨, 우리 서로 잘 통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부부로 살아도 꽤 좋을 것 같은데 저랑 결혼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민영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만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네요. 네, 저도 병훈 씨와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둘은 잘 맞는 커플이니까 결혼합시다. 고마워요. 비록 짧은 연애였지만 부부가 되어서는 연인처럼 살아봐요. 민영 씨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결혼 결정을 빨리 내리고 저희 부모님께 먼저 병훈 씨를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은 병훈 씨의 직업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외모와 성품까지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하며 즉시 허락의 말씀을 하셔서 바로 생결례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병원 씨의 가족은 시어머니가 유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소기업에서 몇십 년간 어머니로서 혼자 능력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날씬하네요. 직업은 회계사라고 내 어머님은 현재 사무실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일하고 계십니다. 잘 보면 나를 알아보는 것 같네요. 나도 민영 씨 나이에는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병훈이가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도 공부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지만 그게 다 어머님의 역량이죠.
어머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모르게 시어머니를 아부하며 장단을 맞추고 분위기를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매우 좋아하셨는지 관련 이야기만 엄청나게 주고받았어요. 당연히 결혼은 허락하셨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등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 나자마자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고 부모님들은 각자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신혼집과 혼수 야단을 모두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집도 중산층이고 시어머니 역시 능력이 있으셔서 돈에 관해서는 조금 더 갈등이 생기지 않아 수월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실만 오가며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면모를 보여주셨죠. 신혼이라 제게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지만 석 달이 지났을 때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매일이 새롭고 특별했어요. 시간이 나면 가까운 곳에 데이트를 여러 번 다녀와서요. 나는 여행을 즐기기도 하면서 호텔에서 뜨거운 밤을 즐기기도 했다.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30대 후반인 우리는 아이를 서둘러 가질 결심을 했다. 40을 넘으면 임신이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출산 고통이 매우 크다는 조언에도 우리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다. 영양제와 잘 임신되는 음식을 챙겨 먹으며 최선을 다하였지만 임신이 기대했던 대로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임신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프게 느낀 적도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강요하지 않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면서 부지런한 노력을 해서 결국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일러주었어요. 모든 면에서 저에게 대한 배려가 깊었으니 그 일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만난 남자들 중 최고였고 죽는 그날까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1년을 넘겼지만 역시나 사이가 좋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로 지냈습니다. 남편이 지방의료인을 만나러 가서 외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탈하게만 계속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당신, 이게 뭐야? 당신이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자기야, 여기 있는 여자가 누군지 말이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바람을 피웠던 거냐고? 나 당신한테 완전 속은 거 맞아? 내 앞에서는 다정한 척하고 척하더니 위선자였어. 나쁜 자식. 여보, 일단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사실은 몇 달 전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로 만났는데 여자가 자꾸 나를 꼬시는 거야. 나는 결코 넘어가지 않을 거라 확신했어. 본능적으로 움직임으로 인해 그러기에 말야. 그렇게 본능에 충실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어. 나 바람 피우는 놈과 더는 함께 못 살 것 같으니 바로 이혼해야 해. 그러자 남편은 곧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 여보, 진짜 미안해. 내 몸뚱아리가 왜 그 일을 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내 마음속에는 당신뿐이야. 이게 진심이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대신 이런 일 하지 않을게.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나에게 있어 당신 없이는 못 살 거야. 그는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죄했고 저와 헤어지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일이라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대로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고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아,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줄게. 대신 매달 당신의 핸드폰 내역서를 나에게 보고하고 카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절대 현금을 쓰지 마. 단돈 1,000원이라도 모두 카드로만 계산해. 알겠어?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혼이야. 당연하지. 이렇게까지 된 거면 아예 내 통장을 당신이 관리하도록 해. 입출금까지 모두 확인하면서 나를 감시하라는 말이야. 알겠지? 좋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반성하고 사다니까 넘어가 줄게. 그런데 당분간은 각 방을 써야 해.
당신이 너무 더러워 보여서 당장은 한 침대를 쓰지 못할 것 같아 알았어. 얼마든지 기다릴게. 대신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남편은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이가 다른 사고를 치고 말하게 됐어. 당신 진짜 미쳤어. 변호사인 그 사람이 도박을 했어. 내가 아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혼의 3대 조건 중 바람과 도박 2가지로 저지르고 말았어. 여보, 이번 일은 정말 나도 몰랐어.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하길래 따라 해봤는데 합법인 줄 알았거든. 불법이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변호사도 고쳐줄 것이고 인터넷 불법 도박을 몰랐다고는 믿어줘.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나 경찰서에서 초범이고 몰랐다고 하니까 벌금으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다신 불법이든 합법이든 게임 같은 건 더 이상 하지 않을게. 나 혼자 살아가겠어? 다음에는 무엇으로 나를 놀라게 할 것 같아요. 바람을 피웠으니 다음은 가정폭력이야. 아니,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건 사랑하는 당신을 다치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여보. 나 그렇게 바닥 아닌 거 알잖아. 이번에도 한 번만 눈 감아줘. 아휴. 아직도 살이 떨리네. 꼴 사납다고 해서 그따위로 대하지 마. 다음에 다시 문제를 일으킨다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여보 대신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어. 남편은 애정이 있는 척하지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잘못했다고 솔솔 사과했을 때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참았어요. 그러다 남편은 정신을 차려서 매우 조용하게 살며 내 경위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통장 관리도 제가 하고 있었으니 그이가 어디에 돈을 쓰고 핸드폰 내역서를 보며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람도 도박도 하지 않고 평범한 남편으로 지낸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마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바쁘다 보기도 어려운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사무실로 찾아왔다고요. 시어머니는 절대 이유 없이 사람을 만나는 분이 아니어서 긴장한 채로 무슨 용건인지 듣게 되었습니다. 세아가 지금 우리 회사 투자자 한 분이 빠져서 그러는데 내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어떨 것 같니? 네, 어머님. 회사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돈을 모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제안하는 거야? 내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내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알잖아. 어머니, 말이 좀 갑작스러워서 죄송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로또 같은 기회를 주려는데 생각해 볼까요? 제가 못 믿어서 피하려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머니. 몇몇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며느리한테 좋은 기회를 주려고 찾아왔는데요. 기뻐하지도 않고 근심한 얼굴로 나를 대하네. 그래, 뭘 생각해봐라는 대신 빨리 결정해. 다른 투자자들이 나에게 투자하겠다고 말하는 중이니까. 시어머니는 화가 난 채로 제 사무실을 나가셨고 저는 곧장 후배에게 시어머니 회사에 대한 자료 수집을 부탁했습니다. 조식부터 매출과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알아봐달라고 했거든. 그리고 몇 시간 후 시어머니 회사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외출 중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고 직원들도 많이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퇴사를 한 거라고 해요. 그렇게 남기고는 나에게만 기회를 주려 하는군요. 하며 제 돈을 뜯어가려는 속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자로 죄송하다고 하며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많이 화나셨는지 그 후에 안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속을 썩이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주는 바람에 머리가 아팠네요.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 시어머니와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데 성공했고 투자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자 괜찮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서둘러 찾아갔더니
그의 팔과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여보, 난 괜찮아. 몇 주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래. 그래, 그런데 난 괜찮지 않아. 하드하다. 이제는 음주운전까지 하니 바람에 도박에 음주운전까지 아주 가관이다.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충분하지? 여보, 이번에는 진짜 실수야. 그게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오늘 장례식장에 가서 소주를 딱 한 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을 끼고 집에 돌아왔어요. 정신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일순간의 경솔함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한 잔이든 10잔이든 주량을 취하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범죄인 줄 아는 게 중요한데 왜 그 사실을 알기 싫어하는지요? 변호사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위까지도 정말 잘하네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어야 그러려니 하는지요? 이번에도 죄송해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당신이 매번 실망한다며 고개를 들 수 없게 하다니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게요. 당신이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혼을 고민하게 만들 정도로요. 여보, 미안해.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난 진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맨날 이렇게 내 등을 친다. 당신 때문에 내 수명이 줄었을지는 모르겠지만 20년은 줄었을 거야. 다시 나를 실망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봐주거나 이렇게 행동하지 마. 이혼할래. 알겠어. 명심할게. 앞으로는 진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해볼게. 나는 어리석게도 남편을 다시 용서하고 사무실과 병원을 오가며 남편 곁을 지켰지만 남편이 다른 환자들과 섞여 있을 때 휴식을 취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개인 병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믿지만 남편이 편하게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비싼 돈을 주고 병실을 옮겨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안 가더니 있었어요. 당신이 잠드는 것을 보고 가려고 했어? 나는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당신 피곤해 보여서 어서 집에 가서 쉬어. 그럴까요? 알겠어. 내일 퇴근하고 들르니까. 몸 조심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키를 두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남편의 병실로 가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걸어서 남편의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병실 문을 열어 들어가 보니 틀림없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다리가 떨리며 구역질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기 위해 볼을 꼬집고 가슴을 쓸어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핸드폰 동영상을 켜고 다시 병실로 들어가 보니 예상대로 남편과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같이 있더라도 저는 어떤 상황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영상을 찍었고 갑작스럽게 놀란 2년이 넘은 사람은 성급하게 옷을 받아 입었답니다. 여보, 아직 가지 않았어요. 고작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의 방해를 하려는 거예요. 진짜 너는 구제불능해. 오만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느껴져. 마누라가 나가자마자 여자를 불러서 놀아. 당신은 그런데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습관처럼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상간녀가 무릎을 꿇라는 신호를 줬다. 보내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그런데 변호사님과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뭐 아무 사이가 아닌데 병실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니? 너도 제 정신이 아니구나. 실은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송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변호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한 대답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취가 심한 쓰레기였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저는 남편의 따귀를 연신 날려버렸고 당장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요. 으르렁거렸습니다.
클리는 늘 그래야 뜻이 용서해달라고 울고 피는데 미운 정마저 떨어져 버려서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대 위에 있던 남편의 핸드폰에 알림 소리가 나서 확인했더니 도박 사이트에 입금되었다는 문자였어요. 다신 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도박을 동시에 저에게 걸린 거예요. 너무 기분이 막히며 헷갈렸습니다. 정말 가지려든가 했죠. 당신이란 인간은 도대체 어디부터가 어디까지 진짜인지 나한테 당한 일 이외에도 무슨 짓을 더 하고 다녔냐고. 여보, 지금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뭐, 깨끗하다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도저히 못 봐주겠어. 나는 그만 나가 볼 거야. 하던 대로 하든가 스스로 해라. 나가면 어떡해? 용서한다고 말해줘. 제발 부탁해. 여보, 아니, 이미 끝났어. 너 같은 사람은 못 쓰는 쓰레기야. 이혼 소송서를 병원으로 보내줄 테니 잘 받아들여.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소리도 좀 그만해라. 누군가가 들으면 진심인 줄 알겠다고 입을 다물고 내 인생에서 그만 꺼져. 남편은 오열하며 나를 부르기도 했지만 무시해버리고 병원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와 불법 도박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몇 주를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홀로 집에서 지내는데 남편의 흔적 때문에 더러운 기분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무실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와서 제 남편과의 이혼을 말리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연락을 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제 사무실로 오셔서 너 왜 내 전화를 안 받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그의 약속 말씀 드신 거 없어요? 무슨 일 있는 거야? 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제 입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왜 오셨는지 물으셨고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여기까지 왔으시다면 뭘 할 말이 있으셔서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말하기 전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이야기니까 기분 좋게 들어주오라고 덧붙였지만 아내 말씀하세요? 좋은 일이라고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뭔가요? 무슨 일이에요? 이번에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로 왕창하게 되었거든.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중국과 베트남으로 수출량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되었어. 그 결과 수익이 매우 높게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투자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니? 그래서 전에 투자를 권유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쯤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3배는 더 벌었을 텐데 지금쯤이면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3배 이상을 벌었을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시어머니를 내보내고 싶어서 이빠른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빨리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제가 아까운 기회를 놓쳤네요. 맞아요. 이런 소중한 기회를 놓친 거죠. 역시 어머님은 대단하세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사업체를 수십 년간 운영하신 것도 대단한데 수십 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이번에는 수출로 수십억을 버시게 되었다니 이번에는 수출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셨네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진정으로 존경스러워요.